있는 게 아니네. 정치 생명을 걸고 사업을 백지화하겠다. 양평 고속도로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비난을 일자,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비난이 일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야당이 사과하면 다시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사과해라. 사과하면 다시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원희룡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국책사업이요. 1조가 넘는, 1조 가까운 돈이라고 그래요. 1조가 넘는 돈인가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어떤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취소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 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것 아니면 그 사업은 취소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한 장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지도입니다. 자, 이게 제가 만든 지도인데요. 제가 표시한 지도입니다.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원래 이렇게 일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양평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해서 이안으로 바꾸려는 것을 검토 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양평 서울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두물머리에 여기 그러니까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치는 요 두 개의 물이 합치는 요 두물머리에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00번 도로 있죠. 이 도로가 400번 도로입니다. 예, 이 400번 도로 외곽순환 도로인가요? 이 400번 도로가 주말에 엄청나게 막힌다. 그리고 여기 6번 도로도 상당히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말에 막히는 이 400번 도로와 6번 도로의 400번 고속도로, 그 다음에 6번 국도의 주말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일환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방송 중에 자꾸 버퍼가 생기는데 만약 버퍼가 생기면 끊고 제 2부를 방송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어느 때인가 이 이안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요청이 양평 주민들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토교통부가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굳이 원희룡 장관이라고 못 박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전 장관 때부터 이걸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니까. 그러면 교토교통부 장관은 일안의 목적은 주말에 두물머리에 몰리는 이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일안을 만들었다. 그럴 경우 일안을 만들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 두물머리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북쪽에서 와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남쪽에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분산되는 거죠. 이 두물머리에 가기 위해서 400번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북쪽에서 돌아와서 두물머리 나들목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이쪽에 서울에서 이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새로 생긴 양평 서울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400번 도로의 교통량은 분산이 되겠죠. 상행과 하행으로 분산이 되겠죠. 또 6번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6번 국도를 이용해서 가는 사람도 여기가 막히면 이렇게 올라가서 6번 도로를 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만들려고 하는 기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일 것 같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이안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안으로 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떤 불편이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이안으로 가면 원래 이 교통량을 완화하려고 하는 주말에 교통 양완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많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일안으로 안 가고 이안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가게 되면 양평보다
밑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기서 서울서 내려오는 사람은 계속해서 서울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멀기 때문입니다. 이란보다 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6번 밑에 강변 6번 도로를 이용한 사람들조차 이렇게 가나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6번 도로를 타게 되면 엄청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많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양평 주민들이 양평 군수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 변경을 요구했을까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라는 여기 두물머리의 교통량을 확실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 주민들이 이 안으로 옮겨달라고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국토교통부, 즉 원효 장관 이전의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그냥 일안으로 원안을 확정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는 원희룡 장관을 비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이안의 논의가 나온 것은 원희룡 장관 이전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나온 이야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원래의 목적 말고 도로를 만들 때 지역 주민들의 민원,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원래의 목적이 훼손된 고속도로 건설이 여기가 하나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 양평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고속도로가 원래의 목적을 훼손시키고 지역 주민들 또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도로를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안으로 만들어질 경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안으로 만들어질 경우 JCT, 즉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이패스라고 보이죠? IC가 보입니다. 남양평 하이패스 IC 즉 인터체인지가 보입니다. 하이패스라고 써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희룡 장관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내 언론은 요것을 가립니다. 이것을 싹 가리고 요까지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안으로 갔을 경우에 이쪽에 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익이 없다. 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났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이 없다라고 원희룡 장관과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조선일보가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남양평 IC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현금도 됩니다. 여기 이미 기존 400번 도로에 진출입로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안도로가 만들어지면 이안도로면 여기에 사람들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여기 이미 IC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잠깐 들어서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결국 양평 주민들이 왜 이것을 이안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양평 IC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안으로 만들어 바꿔달라고 부탁한 당시의 양평 군수와 양평의 정치인들 그리고 양평의 주민들은 여기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이익이 없다면 이걸 만들어서 이익이 없다면 굳이 싸움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쪽으로 오면 이익을 보기 때문에 만들어달라는 그런 겁니다. 이것을 원희룡 장관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내 언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얼굴이 좀 다시 합니다. 여기 있었어요. 이안의 도로가 이안으로 변경되면 이 사람들은 이익을 받아요. 왜? 여기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오근호 씨가 제일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잘못됐어 라는 겁니다.
자, 예. 자, 이게 오건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못됐어. 여기 조선일보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요 부분을 제가 오건호 대표의 요 글을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 조선일보의 지도를 그린 사람들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남양평 IC가 버젓이 이미 개통되어 있는데도 이들 지도에 표시하지 않았다. 양평 고속도로 개설의 취지가 주말에 두물머리 인근 행락객들이 교통량 분산이었다. 주중에는 양평 인근을 이동하면 호젓하기까지 하다. 결국 양평 고속도로 통행량 조사에 따라 원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양평 군민 요구대로 양평군 내 IC를 만들면 고속도로가 아니라 주말 정체가 그대로 반영되는 지방국도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뿐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국도 전체를 보고 설계하는 것인데 양평 군민이 요구한다고 노선이 휜다면 김건희 요구가 휘었다는 말이 맞는 것이다. 자, 여기서 조선일보의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조선일보 지도입니다. 자, 조선일보는 뭐냐? 이렇게 수정안이, 이안이 와서 여기 400번 들어와 만나도 이익이 없어. 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를 못하니까. 여기서 양평 JCT, 즉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것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익을 못 봐라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남양평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제 지도에는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제 지도에 명확히 나오잖아요. 조선일보는 의도적으로 요걸 빼먹은 겁니다. 남양평 IC가 있다. 인터체인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요거를 의도적으로 빼먹은 겁니다. 자, 오근호 씨의 비판을 좀 더 들어봅니다.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변명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 민주당 군수가 추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김건희도 그때는 민주당 쪽이었다. 두 번째, JC, 즉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 그 바로 옆에 이미 남양평 IC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명을 변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너무 집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너무 아부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 사람들은 언급했는데 제가 읽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의 이해를 확실히 해드리기 위해서 조선일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원안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변경된 안으로 가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기 때문에 변경된 요 지역의 사람들이 이익을 보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이다. 왜? 이 지도를 왜곡했다는 겁니다. 제 지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왜곡되지 않은 지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 안으로 오면 바로 옆에 남양평 IC가 있습니다. 즉 진출입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 안으로 오면, 변경된 안으로 오면 이 동네 주민들이, 아이고 이거 잘 안 보여드렸나요?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거 제가 만든 지도예요. 이렇게 이 안으로 오면 여기 바로 남양평 IC가 있어요. 하이패스라고 보이잖아요. 요즘 IC가 하이패스 쓰고 현금도 쓰니까 바로 옆에 남양평 IC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 안으로 오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익을 봐요. 그것을 조선일보는 요거서 남양평 IC가 있다는 이야기를 빼고, 이것이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와도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양평 IC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만들 때 원래 엔지니어들이 그것을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말에 여기에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일로 만들면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일로 가면 되고 남쪽에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가면 된다. 또 6번 고속, 6번 국도로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와서 6번 고속도로를 타면 된다. 그래서 주말에 교통량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도로를 계획한 겁니다. 근데 주민들이 이것을 옮겨달라고 하는데 뭔가 주민들이 이익이 있겠죠. 주민들이 이익은 여기에 남양평 IC가 있었다. 여기 양평 IC도 있었다. 이렇게 끌어들이면 이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양평 IC 쪽을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에 상인들이 이쪽의 상인들이 이 6번 도로나 이쪽의 상인들이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란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적거렸어요. 이 안을 받아들고는 굉장히 미적거렸어요. 그 미적거린 거는 누가 미적거렸느냐? 원희룡도 미적거렸고 그 이전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미적거립니다. 즉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하는 점은 뭐냐면 원래 도로 건설 목적과는 상관없이 지역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 주민이나 지역의 정치인들이 고속도로의 노선을 변경한 케이스가 단지 이 연평 하나뿐이겠냐는 겁니다. 많았을 거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것을 원희룡 씨, 김건희 씨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당시 그분은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김건희가 윤 대통령 부부가 이것을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분들은 그것을 요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제가 판단으로는. 그러나 누군가 이쪽의 정치인들, 육의 정치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쪽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를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이쪽으로 넘겨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 당시에 그분들은 대통령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분들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옮겨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정치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표를 얻어야 하는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여기서 표를 얻어야 하는 국회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바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근조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원희룡 장관은 이런 문제를 조근조근 국민에게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이란이 이렇고 이 안은 이렇습니다. 조근조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취소해. 기분 나빠 취소. 백지화할 거야.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함으로써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조선일보도 이 엉터리로 이 지도를 만든 조선일보도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현 정권과 유력 언론이 합심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려버렸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근호 대표의 지적은 매우 합리적이고 오근호 대표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근호 대표와 저와의 견해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오근호 대표와 저와의 견해 차이는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안으로 바꾸자라고 요청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아닐 것이다. 왜? 그 두 분은 그때 대통령과 대통령 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달라고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이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당시에 누군가가 여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회의원, 군수 또는 국회의원 지망자, 군수 지망자 또는 군의원이 이것을 바꿔달라고 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 명백하게 이것은 이란에 비해서 이것은 이쪽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적다. 없거나 적다. 단호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 원희룡 이전의 교통교통부 장관 또 원희룡의 교통부 장관은 이 안을 배제해서 써야 된다. 단호하게 이 안을 배제하고 이란으로 갔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추측하지 말고 현상 그대로 언급하십시오라고 하는 댓글이 들어왔어요. 아마 이분은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추측은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원희룡 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어. 이런 문제를 알았어. 원희룡이가 빨리 이것을 이거 아니야. 이란으로 가야 돼. 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미적거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미적거린 이유가 여기에, 원희룡이도 여기에 정치적 이익이 걸려 있을 수 있다. 즉, 여기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씨의 토지가 있었어. 라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문제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 이 안을 폐기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저보고 반복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안은 이란에 비해서 훨씬 도로를 만드는 목적이 떨어지는 안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떨어지는 안이야. 따라서 이 안을 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임 국토부 장관은 이것을 폐기해서 써야 됩니다. 폐기하지 않고 꿈을 그렸습니다. 왜? 정치연이었으니까. 후임 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씨도 이것을 교통부 장관이 되자마자 보고받고 이것을 폐기해서 써야 됩니다. 이것을 폐기하지 않았어요. 미적거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문제가 불거져 있었습니다. 저는 원희룡 장관도 그 문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도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이거는 폐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김건희 씨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더욱더 이 안을 폐기하고 이란으로 밀어붙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희룡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 문제를 비켜갔습니다. 조선일보도 이상하게 갔습니다. 조선일보도 지도를 왜곡함으로써 이 문제의 본질을 비켜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셨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이것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은 적다. 그 당시에 대통령도 아니었고 그래서 옮겨달라고 할 가능성은 위치해 있지도 않았다. 여기에 주민들이 옮겨달라거나 여기에 정치적 이익이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 후보자, 군수 후보자, 후보자 이런 사람들이 옮겨달랬을 가능성이 있다. 왜? 여기에 조선일보와의 상관없이 이 왜곡된 지도방식 바로 여기에 인터체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임 장관이나 후임 원희룡 장관도 이것을 폐기하고 당연히 원안으로 갔어야 한다. 근데 전임 장관 그렇지 않고 후임 장관인 원희룡 장관도 이것을 미적거렸다. 그리고 여기에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그것이 불거졌으니까.
그렇다면 김원영 장관 즉각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것을 폐기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원한 대로 밀어붙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방송의 키포인트고, 오늘 방송의 키포인트를 제공한 사람이 오근호 대표라는 겁니다. 역시 오근호 대표는 뛰어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원희룡 장관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 언론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을 이제 분명히 아셨죠?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오근호 씨가 제기하고 제가 설명해 드린 그겁니다. 여러분 댓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내일 아침에 방송에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사설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동아일보 주말판, 그러니까 어제 사설입니다. 검찰의 특활비 29개월간 292억 원